안녕하세요. 성대산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오늘 화이자 관련주들이 아침에 장 초반에 살짝 분위기가 좋고 어제 시간에서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장 막판에 좀 많이 떨어진 감이 있어서 이 주식들이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화이자가 영국에서 이제 백신 승인받은 이후에 영국 시민들하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는데 이제 EU에서도 불안하다고 자꾸 이제 그 영국에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민들도 좀 불안하다는 반응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장 막판에 조금 안 좋았습니다. 또 이슈 소멸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떨어졌는지 주포들이 몇 대를 떨어졌는지 저희는 이유를 모릅니다. 단지 차트에서 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는지 안 했는가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하고 이제 조 바이든의 승리가 확실시 된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쪽이 우세할 것 같다는 선거 초반에 개표 초반에 그런 있었을 때 한번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락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어요. 이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들이 중요한 자리 이탈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자리 이탈하게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주봉을 보면 이게 중요한 자리들이 10주선, 이격이 가까운 상태 10선가 괜찮죠?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딱 이탈 안 하고 잘 지키고 있다가 다음날 다시 조 바이든이 우세하다 그런 뉴스와 함께 바로 이렇게 급등을 시연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렇듯이 사실 우리는 모르죠.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장막판에 급락했나? 그렇지만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자리를 잘 지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세에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게임이 끝나서 추세가 하락되는지를 볼 거는 월봉에서 한 주가 이치를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KPX면 같은 경우에 밑에 어떤 매물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주봉에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번 주에 지켜주었던 중요한 자리가 여기에요. 15,000원대가 되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주식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그 밑에 10주선까지 밀릴 수 있고 10주선까지 마이너스 폭이 꽤 크기 때문에 17% 돼요. 위험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거놓습니다. 거놓으면 아직 안 왔죠. 보시면 다 잘 볼게요. 이렇게가 되고 이렇게가 됩니다. 아직 오진 않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또 어차피 이 주식은 요렇게 이런 자리에서부터 이제 매수를 진행해서 우리는 이제 팔고 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잘 팔고 나온 건데 새로 황금선을 돌파하고 딛고 돌아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엔투텍은 딛고 돌아 나갔죠. 자, 엔투텍을 보시면 요렇게 황금선을 이렇게 급등했다가 가격 조정을 받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황금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KPS면 같은 경우는 돌아 나가지 못했고 이렇게 그냥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에 들어온 거죠. 경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자리 하나를 지켜주고 며칠 동안 이 자리를 단단하게 잘 종가상 지켰습니다. 이 얘기는 이 자리에서 잘 지키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아무리 이쪽에서 흔들고 이렇게 복잡하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이래도 결국은 이 자리 안으로만 안 들어오면 돼요. 대신에 이 자리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저 같은 경우는 손절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위험하다. 손절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 주식을 매수하진 않았어요. 벌써 꽤 급등을 했기 때문에 돈을 황금 사격도 못했기 때문에 안 했지만 어쨌거나 신규 매수하거나 이 정도에서 매수해서 이제 큰 손실권이 없는 분이시라면 또 본인만의 다른 원칙이 있다면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 기준에서 보면 이 정도로 이탈하면 일단 매도가 어떤가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아직 주봉에서의 주자가 살아있다가 존엄권이라고 보고 다음 주에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할 건데요. 그거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또 이 주식들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켜보는 게 좋고 월봉에서도 아직은 이게 본격적으로 밀고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정고점이거든요. 14,400원대, 15,000원대 이 자리 밑으로 들어오지 않아야지만이 아직 이 주식의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사실 최단 밀어놨죠. 8%대면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또 하나가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 역시 중요한 자리인 이 황금선 자리와 이 병곡선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조금 위험해요. 근데 이 주식은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까지의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추세 하락으로 확증짓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물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이격이 붙어 있죠. 이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 황금주선 20주선까지 황금일선 21선까지는 볼만하고요. 21선을 거리량을 실으면서 강하게 이탈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거리량이 조금은 실리긴 했는데 아직은 뭐 괜찮아요. 보통 매수를 진행했더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황금선 근처에서 매수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손실권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제 대비 6%라는 건 조금 안 좋긴 안 좋죠. 그 시간을 잠깐 볼게요. 시간에도 살짝 밀려있는 분위기입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 추세가 어째 쨍쨍하게 잘 살아있어요. 이제 저번 월본 양봉을 아직은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내일의 상황이 뭐 주식에서 안 중요한 날은 없죠. 그렇지만 하루를 보면 내일이 굉장히 꽤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저도 실제 매수하여서 들고 있는 제일파마 홀딩스예요. 유일하게 화이자 관련주를 하나 담은 게 이제 이거예요. KPX나 이런 제일약품 쪽 거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봉에서 그게 높지 않은 가격, 월봉에 이제 이런 고점이 아닌 가격이기 때문에 제일파마 홀딩스를 해서 들고 있는데 아직 그 대세 하락을 확증짓는 월봉 5개월선을 이탈 안 하고 있어요. 월봉 5개월선의 가격은 24,200원쯤 되고요. 주봉에서는 딱 5주선에 붙여놨어요. 이 얘기는 내일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주식은. 즉 5주선을 이탈하다 하더라도 꼬리만 달고 바로 복귀해놔야지 괜찮습니다. 24,000원대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빨갛게 거놓게 되면 이 자리가 되는데 이렇게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황금일선은 깼지만 이 주식은 이렇게 전 저점 근처들이 있는데 아직 약간의 텀이 있어요. 타이트하게 잡아도 24,500원이고 좀 더 밑에 잡아도 24,000원대입니다. 즉 24,000원대 이탈 하지 않으면 되는데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8%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거래량으로다가 8%를 톡 떨어뜨렸어요. 예전에 아주 초심자 때 모나리자가 생각나네요. 모나리자가 저렇게 한번 거래를 했었는데 8%를 떨어뜨린 거예요. 금요일인가? 근데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초보자 때라 거래량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그거는 순저를 못 친 게 아니고 몰라서 안 팔았습니다. 그냥 버틸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전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도 몰랐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작은 거래량을 저렇게 밀어놓는 게 수시점적긴 하는데 중요한 자리를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식도 오늘 손절 처리료가 없어서 그냥 들고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터텍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상한가를 다 못 먹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 분봉을 보고 30분봉을 보고 매수하는 법에 관해서 잠깐 영상을 촬영해 드렸으니까 이 영상은 꼭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매수 매도할 때 도움이 되고 이 방법은 분봉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 음, 일봉, 주봉, 월봉, 장기 투자에서 전부 다 잘 통하는 방법이니까 혹시 본인한테 맞으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전 영상 한번 꼭 보고 오셔서 한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3천당 제약을 매도를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이 주식 그런 날이 있어요. 이 주식이 이상하게 차익 실현이 빠른 날이 있어요. 뭐에 흘렸는지 원체 한번 스윙 개념으로 들어가거나 박스권 탈출할 때는 오래 들고 있는 편인데 이 주식을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서 그 돈을 전부 셀리드로 갖다 실었습니다. 셀리드를 실은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이 자리 하나를 잘 안 깨고 있고 오늘 아주 작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톡 갖다 놨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는 속임수로 많이 봐요. 그래서 내일의 좋은 상황을 기대해 보겠는데 이게 시간에는 별로 안 들어올 건데 이렇게 시간에서까지 이렇게 속임수를 쓰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랑 2210입니다. 아주 작은 거래량으로 떨어지는 이런 음봉들은 저는 믿지를 않아요. 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짝 길게 밀었죠. 이때도 한 9%대 겁 엄청 주고서 다시 다 벗겨놓고 올라갔습니다. 이럴 때 엄청 겁났겠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도 중요한 자리를 절대 깨지 않고 잘 지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들 물량을 뺏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물론 이 생각이 틀려서 5일선도 깨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손절이 맞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들고 가는 게 더욱 맞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죠. 많이 속썩이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아주 작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음봉을 그렸습니다. 안 그래도 거래량이 적은데 오늘은 더 작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딱 작은 거래량 드러났고 이렇게 변곡점 근처에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우주선에서 탄탄하게 잘 지키고 있고요. 실수선 짚고 돌아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엄청 지루하고 하루 종일 보고 있었으면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주식들이 한번 급등을 하면 전고점, 변곡점만 딱 들어주면, 왜냐하면 거래량이 원체 없이 옆에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 한 방만 딱 실어주면 바로 순간 급등해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건 좋은 주식이에요. 오늘 같은 날에서 이렇게 밀려서 약간 좀 이제 지겹고, 그래서 저도 하도 지겨워서 그 주포들의 저런 속임수, 거래량 없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지겹게 하는 속임수에 피해 가려고 심심해서 엔투텍 한번 거래해보고 나왔습니다. 플랜티넷이 아주 오늘 밀을 수 있을 만큼 밀었죠. 이게 보면 요게 중요한 자리 하나가 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들어와야 좋은데 여기를 또 찍고 왔습니다. 며칠째인지도 몰라요. 지겨워 죽겠습니다. 비중도 좀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그때 제가 여기서 설명할 때 아마 많이 조정받으면 황금일선이 따라갈 때까지 조정받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디어 그 황금일선이 다 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내일 양봉라고 이 변곡점 돌파하는 양봉이 뜨면 급등할 확률이 있고요. 이 지겨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황금일선을 깨고 이 중요한 자리를 딱 깨고 내려오면 당연히 손절 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이제 요 근처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조금 세금 수수료보다는 조금 더 손절 볼 것 같은데, 어차피 손실 볼 때는 2, 3%도 안쪽이고요. 또 먹으면 경보제약처럼 30%, 40%까지 먹으니까 뭐 크게 손익비에 영향을 줄 건 없는데, 굉장히 지겹도록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약간 지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사실 요쯤에서 한번 딱 날아가 줬으면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데 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디텍 매드가 아침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역시 황금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황금선을 맞고 떨어지면서 이 황금선과 5일선과 11선의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격이 좁혀져서 이렇게 왼쪽 이런 식으로 좁혀져서 저쪽에 좁혀지는 와중에 다시 틀어서 돌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황금선하고 이렇게 이격이 좁아지는 과정에 이렇게 돌아 나가야 돼요.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식은 그런 기간 속에 있는 거고, 제가 요 저점에서 충분히 모아가면 좋은 주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아서 주봉에서 보시면 요 자리 이탈하지 않는 한 그냥 쭉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런 자리들을 이탈하면 당연히 지금 내가 잘 모아가던 게 실패했구나. 왜 주식이라는 게 제 생각대로만 가진 않으니까 그걸 손절 치는 게 맞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10개월선을 잘 지키고 있죠. 그리고 10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주식은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이고요. 이 새로운 저점 아래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져요. 대신 이걸 이탈하지 않는 한 일봉에서 저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얼마든지 감당해서 충분히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넥스가 갈 듯 하면서 못 가고 있습니다. 바이넥스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황금일선에 역시 이렇게 계속 이 친구는 황금일선하고 드디어 만났어요. 어제 제가 요 밑으로 내려오지만 않으면 5일선이 20선을 뚫는 골든크로스가 생길 거라고 그랬는데, 아주 작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딱 골든크로스가 생겼습니다. 이게 생겼다고 해서 이 친구가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는 모르지만 내일은 아마 11선도 뚫을 거예요. 그러면 5일선, 11선, 21선, 60일선까지 딱 돌아오는 정별이 정확하게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살짝만 붙여주면 요 정도까지 32,000원까지 금방 가고요. 약간 파워풀한 거래량이 딱 붙으면 35,000원 정고점까지 그냥 뚫고 날아갈 수 있는 좋은 주식이죠. 대신에 조건이 그전 저점인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갈 건데, 문제는 지겹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저게 수법이에요. 보통 보면 아까 엔투텍 설명드렸듯이 요런 부분에서 박스권 탈출과 함께 지지선에서 사면 수익은 빨리 얻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상 떼고 날아가는 거를 이렇게 지지선에 딱 붙들면 가격이 빨리 곱게 빨리 먹어야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와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윙권 저는 이제 이런 거 스윙 투자를 잘하는데 이런 걸 이렇게 황금선 돌파 안착하고 며칠 동안 지겨워도 잘 들고 있으면 이런 게 급등하면 오히려 안전하고 수익률도 크게 봐서 30% 40% 이렇게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를 맞춰서 먹을 땐 저렇게 먹고 깨질 땐 2, 3% 깨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익비를 맞춰서 꾸준히 계좌를 우상향으로 불려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내일이 주봉의 마지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때 웬만하면 내일 승부 봤으면 좋겠습니다. 38,000원 상한가로. 그래서 월요일날 툭 올라가서 기분 좋게 12월달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셀리드입니다. 셀리드는 주봉에서 지킬 자리 잘 지키고 있어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지키고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 작은 거래량의 속임수 이거 명심하시고요. 자, 파루입니다. 파루가 요렇게 중요한 변곡점 근처에 와 있는데 손절할 뻔했어요. 살짝 고민했습니다. 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이 자리를 살짝 찍고 왔는데 그 밑에 5일선이 하나 버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5일선 깨면 위험하겠다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거의 전무합니다. 여기 떨어질 때는 반드시 거래량하고 같이 봐야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주봉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역시 오주선이 잘 버티고 있고 이번 주에 이렇게 끝나줘도 오주선이 위로 뻗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정배열이 이쁘게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물론 5주선을 이탈하면 10주선까지 보이게 되고 이 10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 쳐야 됩니다. 저는 5일선만 이탈해도 아마 손절할 확률이 높아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라고 보기는 않는데 주식이란 모르니까 내일 하루도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휴네시온입니다. 제가 은근히 휴네시온의 비중을 좀 더 실었어요.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몰라, 이 친구. 이 친구는 이렇게 굉장히 잔잔하고 조용하던 주식이 어제 빵 터지면서 9%를 갔다가 꼬리를 쭉 닫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친구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떨어지면서 분명히 거래량 죽여놓고 괴롭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 중요한 변곡점이 딱 여기 있는데 여기에 다 붙여놨어요. 물론 이 저 변곡점을 깨고 내려도 5일선이 있기 때문에 손절은 아마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이 친구는 원체 내가 좋게 보는 친구라 안 할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월봉에서 굉장히 이쁘게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5개월선을. 굉장히 좋게 보는 친구고 주봉에서도 당연히 이격이 깔끔하게 모인 상태에서 이렇게 잘 모아가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별로 겁낼 이유가 없고요. 제가 이뻐해서 그런지 몰라도 7,000원대까지 또 오버슈팅 나오면 7,500원 오늘의 상한가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잡고 싶어도 왠지 밉지가 않아서 근데 물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거의 손절은 안 칠 확률이 높고요. 그래도 이탈하지 않고 내일 깔끔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앞전에 거래량 이렇게 거래를 시연한 다음에 잔잔하게 시연한 8%, 9%쭉 실한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음봉에 쏠 수 있다가 그 다음날 상으로 그냥 아예 출발부터 상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더 이 현해시운이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인가 덕산하이 메탈 한번 거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 때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좀 오래되나서 한번 상한가를 시연할 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친구인데 너무 오래된 자료라 붙였나 보네요. 저런 패턴을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 언제 때 거래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19년도 7월달 요때였던가 한번 어쨌거나 요때쯤이었던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한 10%씩 올려놓고 이건 지켜줄 지켜준 패턴이라 아니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이런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좋은 공부할 자료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식이 굉장히 잔잔하고 조용한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 보통 하루에
30만 주, 14만 주, 뭐 12만 주, 88만 5천 주 이러던 게 200만 주. 그러니까 10만 주, 15만 주, 200만 주기 때문에 10배가 넘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찬잔하던 거래량을 이때 빵 때리고 이렇게 빵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날 거래량을 죽여놓고서 중요한 자리 이탈 안 하면서 괴롭히는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들의 물량도 많이 뺏기기도 하고 또 바로 이런 자리만 가도 이렇게 이런 자리만 가도 물량을 다 뺏길 때가 있어요. 이러면 그냥 빵 때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이 이렇게 꼭 된다는 건 아니고 제가 샀기 때문에 또 이렇게 희망을 붓는 건 아니지만 이런 패턴들을 많이 봤고 대신에 이 자리를 깨도 저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추세가 좋기 때문에 월봉 5개월 선 가격까지는 한번 믿고 굉장히 들고 갈 확률이 높아요. 5개월 선 가격이 5,400원쯤 보통 타이트하게 2, 3% 손절 라인을 잡는데 이 친구는 5, 6%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화이자 관련주들의 급락했을 때 지켜줄 자리 잘 지켜졌는지 확인해 봤고요. 제가 제일파마홀딩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확인해서 봤고 나머지 매수 홀딩 중인 종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내일 좋은 결과로 잘 됐으면 좋겠고 구독자분들도 매수하신 종목들이 좋은 결과가 내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주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